처음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흔히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름을 자꾸 까먹고 밥을 먹었는지 묻고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고 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그저 귀엽게만 느껴졌다. 엄마, 이 얘기 오늘만 세 번째야. 그래, 내가 또 그랬니? 어머니는 웃으셨고 나는 괜히 장난스럽게 혀를 찼다. 치매 걸리면 나 못 알아보는 거 아냐?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내 딸을 몰라보니.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은 그때까지만 해도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는 자꾸 어떤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정우야, 정우야, 밥 먹었니? 정우야, 어디 갔어? 나는 처음엔 그 이름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가족 중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나는 물었다. 엄마, 정우가 누구야? 그러면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나를 보다가 작게 웃었다. 우리 정우 말이야. 우리 착한 정우. 나는 헷갈렸다. 혹시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 이름인가? 아니면 옛날 친구 아들 이름?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점점 더 자주 정우라는 이름을 입에 올렸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리고 밥상 앞에서도 TV를 보면서도 심지어는 잠꼬대 중에도 정우야 기다려. 엄마 금방 갈게. 나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주치의에게 물었다. 선생님, 치매가 진행되면 없는 사람도 상상하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강렬한 기억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마음속에 품었던 누군가일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며칠 후 어머니는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하셨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작은 소리를 들었다. 정우야, 너무 미안해. 나는 조용히 문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무릎 위에 손을 꼭 쥐고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정우야, 그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말없이 눈을 감았다. 정우라는 이름이 그냥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는 걸 그때 직감했다. 나는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정우가 누구야?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단지 창밖을 보며 고개를 천천히 저을 뿐이었다. 나는 결국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엄마가 요즘 계속 어떤 정우라는 사람을 불러. 혹시 그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이내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엄마가 나도 모르게 묻어둔 이름일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엄마가 결혼 전에 아버지는 말을 흐렸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가 결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땐 말이야. 아무 말도 못 꺼냈어. 엄마도 나도. 그게 서로의 약속이었거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약속? 정우는 혹시 나는 엄마의 낡은 서랍장을 뒤졌다. 몇 번이고 열어봤던 곳인데 그날은 괜히 작은 손거울 아래쪽이 신경 쓰였다. 나는 조심스레 거울을 들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있었다. 옆에는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소년 한 명이 서 있었다. 그 아이는 나보다 조금 어려 보였고 어머니는 아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있었다. 편지는 짧았다. 정우야, 정말 미안하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너를 떠났던 그날이야. 너를 잊은 적 없단다. 언젠가 꼭 다시 엄마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랐어.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정우는 어머니가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아니, 스스로 떠나보낸 아들. 그리고 그 이름을 어머니는 평생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많이 울었다. 정우야, 정우야. 그 이름이 귀에 맴돌았다. 나는 조용히 방 안을 정리하고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어머니는 내 눈을 바라보지 못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정우는 엄마를 용서했을 거야. 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거든. 정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손을 더 세게 잡을 뿐이었다. 정우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바람 같았다. 멀리서 들려오지만 가슴을 흔드는 그런 울림. 나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정우. 어머니가 매일 밤 부르던 이름. 어머니의 기억 속에 고여있던 아이.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우리 가족 누구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나는 편지를 들고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왜 이 이야기를 끝내 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라면 그저 묻어둔 채 살기로 두 사람이 약속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머니는 잊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지인에게 부탁해 호적 등본을 떼봤다. 혹시라도 기록 어딘가에 정우라는 이름이 남아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어머니의 혼인 전 기록에도 내가 모르는 형제자매 항목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다. 정우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정우는 정말 존재했던 걸까? 아니면 어머니의 마음 속에만 있었던 잊히지 않는 상처의 이름이었던 걸까? 나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다. 정우라는 존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하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아직 듣지 못한 진실. 하루는 용기를 내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다. 엄마, 정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기억나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충남. 작은 읍이었지. 그땐 병원도 없었어. 그럼 그때 같이 있던 사람은요? 정우 아버지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그 사람은 모르겠다. 나는 혼자였거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뻐근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혼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키우기엔
세상이 너무 잔혹했던 건 아닐까? 왜 정우를 떠나보냈어요? 내 질문에 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다. 살 수가 없었어.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병원도 못 데려가고 약도 못 사고 나는 매일 그 아이가 죽을까봐 무서웠고 내가 무너질까봐 더 무서웠어. 그래서 어느 날 밤 문 앞에 그 아이를 두고 나는 도망쳤어. 말을 마친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슬픔, 죄책감, 두려움, 그 모든 게 담긴 고백이었다. 정우가 살아있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글쎄, 그 집에서 잘 키웠을지도 모르지. 나는 그 이후로 아무것도 몰랐어. 나는 그날 밤 결심했다. 정우를 찾아야겠다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다음 날 나는 충남의 작은 읍으로 향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좁은 골목을 지나 어머니가 말한 오래된 동네에 도착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작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며 물었다. 혹시 이분 여기 사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이 사람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해. 저 골목 끝에 옛날에 고아원 하나 있었거든. 나는 숨을 삼키고 그 길을 따라 걸었다. 고아원이 있던 자리는 이젠 작은 마트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마트 주인은 의외로 많은 걸 기억하고 있었다. 거기 있던 고아원요? 1990년대 초에 문 닫았죠. 그 전에 떠난 애들도 많았고, 혹시 정우라는 아이 기억하세요? 정우. 마트 주인은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들었다. 눈 크고 말 없던 아이. 그 아이는 다행히 입양됐어요.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혹시 어디로 입양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마트 주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울 쪽이었어요. 입양 서류는 보육원이 닫힐 때 시청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나는 서울로 돌아와 해당 구청의 기록 보관부서를 찾았다. 오래된 종이들 사이 한 장의 서류가 내 손에 쥐어졌다. 정우. 1992년 6월 14일 서울 동작구로 입양. 나는 그 주소를 확인했다. 그곳은 내가 사는 동네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주소지 앞에 섰다. 작은 꽃집,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문구점. 문 앞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가게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서 오래 사신 분인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여기서 자랐어요. 입양돼서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름이? 남자는 멈칫했다. 정우입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바로 이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평생 부르며 살아왔던 이름. 어머니가 잊지 못했던 그 아이. 정우. 그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앞에 내가 마주하고 있었다. 정우입니다. 그 이름을 그의 입에서 직접 들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손끝이 찬 기운에 떨렸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머니의 눈매와 닮아 있었다. 말없이 서 있는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 사진 속 그 소년처럼 쓸쓸하고 단정했다. 정우 씨, 나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찾는 사람이 맞는 것 같네요. 그는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저를요? 어떻게 왜?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막상 그 앞에 서니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제가 정우 씨 어머니의 딸이에요. 정우의 표정이 굳었다. 눈이 크게 흔들렸고 숨소리가 달라졌다. 어머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생모, 지금도 살아계세요. 정우는 말이 없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 앞 의자에 앉았다. 나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아이를 키우던 23살의 여자. 병든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 열을 식히려 안간힘을 쓰던 엄마. 그리고 결국 살기 위해 그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인생. 정우 씨, 어머니는 지금 치매를 앓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 하나만으로 30년을 살아오셨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손에 쥔 작은 수첩이 조금씩 흔들렸다. 그녀는 날 버렸어요. 그의 첫마디는 짧고 단호했다. 내가 4살 무렵 어느 날 문 앞에 버려졌어요.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 후로 나는 누구에게도 엄마라는 말을 해본 적 없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은 맞았다. 어머니는 그를 떠났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정우는 오롯이 감당하며 살아야 했다. 왜 이제 와서? 그가 물었다. 나는 천천히 솔직하게 말했다. 이제라도 어머니가 당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었으면 해서요. 용서가 아니라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정우는 조용히 일어섰다.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정우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어머니는 여전히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이름을 불렀다. 정우야, 정우야, 어디 있니? 그 이름이 이젠 나에게도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어머니는 요즘 더 말이 없어졌다. 식사도 잘하지 않았고 멀리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엄마,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내가 물으면 그저 조용히 내 손을 꼭 쥐는 것뿐이었다. 어머니의 눈빛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디시 휴대폰이 울렸다. 정우, 단 3글자. 하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시간 괜찮으시면 뵙고 싶습니다. 나는 정우를 데리고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향했다. 정우는 어두운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방문을 열자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비스듬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흰 머리카락이 은색처럼 반짝였다.
엄마, 손님 왔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천천히, 천천히 시선이 움직이더니 정우와 마주쳤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고 손이 공중에서 허우적거렸다. 정우야?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어머니 앞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처음 듣는 그러나 너무도 익숙한 단어였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정우야. 정말 정우야 맞니?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늦었지만 왔어요. 그날 나는 방 한켠에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다. 30년의 공백,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처, 그 모든 걸 끌어안은 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다. 말보다 그저 손을 잡은 그 따뜻한 시간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며칠 후 다시 잠에 들 듯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그 마지막 날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잊지 않을게요. 나는 어머니의 낡은 편지함을 정우에게 건넸다. 그 안엔 수십 통의 편지가 있었다. 그녀가 쓰고 보내지 못했던 정우에게 전하는 마음들. 정우는 말없이 편지를 껴안았다. 며칠 후 정우가 말했다. 형, 꽃집같이 해요. 나는 놀랐다. 괜찮겠어? 응. 엄마가 사랑했던 꽃들. 이제 우리가 지켜줘야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꽃향기로 하루를 시작했다. 정우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는 결국 가족이 되었다. 어머니가 매일 부르던 이름, 그 이름 덕분에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꽃집에 들렀다. 정우는 변함없이 가게 앞을 정리하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커피 두 잔을 사들고 갔다. 아무 말 없이 건네는 커피, 그리고 짧은 인사. 그 짧은 순간이 이젠 우리 둘 사이에서 가장 따뜻한 인사가 되었다. 꽃집 안은 늘 향기로 가득했다. 장미, 수국, 프리지아, 백합. 정우는 매일 아침 가장 예쁜 꽃을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놓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이제는 죄책감보다 고마움으로 다가왔다. 정우는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하루 그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졌다. 아이처럼 꽃 이름을 외우고 초등학생처럼 화분을 다시 배치해보고 동네 아주머니들의 농담에도 조금씩 웃는 법을 배워갔다. 그 모든 변화가 기적처럼 느껴졌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모습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정우에게 건넸다. 이거 엄마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수첩이야. 정우는 수첩을 펼쳤다. 한 장 한 장 글씨가 떨리고 기울어졌지만 모든 페이지에는 정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우야, 밥은 먹었니? 정우야, 오늘은 비가 오더라. 정우야, 다음 생엔 꼭 내가 먼저 널 찾아갈게. 그는 수첩을 안고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옆에서 같이 눈을 감았다. 말없이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어느 봄날 우리는 함께 어머니가 잠든 묘소를 찾았다. 정우는 정성스레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다.
나는 손으로 잡초를 정리했다. 바람이 살며시 불었고 벚꽃 한 송이가 어머니의 묘비에 내려앉았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 잘 계세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정우랑 이제 잘 지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다. 꽃집 앞에 세 사람. 나, 정우,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정우는 약간 어색해했지만 내가 먼저 웃자 그도 따라 웃었다. 찰칵. 플래시도 없이 자연광 아래에서 정말 따뜻한 표정이 담긴 하나의 사진이 남았다. 그 후로 나는 종종 그 사진을 꺼내본다. 힘들 때,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사람들이 쉽게 떠날 때, 그 사진을 보면 어머니의 이름도 정우의 이름도 가슴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하루는 정우가 물었다. 형, 혹시 엄마가 내가 용서했단 거 알았을까?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다. 응, 엄마는 알았을 거야. 너무 늦지 않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정우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고 나를 바라봤다.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시작이었다. 정우와 나는 주말마다 고아원 봉사를 함께 다녔고 어머니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노인 식사 봉사도 함께 시작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가장 좋아하셨을 일들이었다. 정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요, 태어나서 처음 엄마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알았는데 그 한 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함께 봉사하던 어르신 한 분이 정우를 꼭 안아주셨다. 나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한 장면이 마치 또 하나의 가족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 정우는 결혼했다. 나는 그의 결혼식 사회를 받고 어머니의 사진을 하객석 맨 앞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그날 정우는 말했다. 엄마도 오늘 함께 와주신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지금 나는 꽃집 옆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 정우와 나는 매일 아침 마주 앉아 짧은 인사를 나눈다. 그 속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담겨 있다. 우리는 완전히 같은 피를 나눈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가족도 아니었지만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 이름은 남았다. 그 이름은 슬픔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매일 불렀던 그 이름. 그 이름은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이어준 끈이었습니다.